자, 지난 시간에서 3강이네요. 3강. 자, 3강에는요. 우리 확률 이론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확률 이론과 확률 분포에 대해서 알아보면 여기서 다 끝납니다. 자, 우리 일단은 전체적인 숲부터 그려야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숲을 그리기 위해서 내 내용을 보면 확률이라는 거는 일단은 통계에서는 무조건 모집단을 대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표본이라는 부분을 뜯어서 확인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서 전체를 추론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 맞다라는 말을 누구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다만 확률적으로 조금 더 맞도록 할 수 있다라면 좋겠다라는 데서 출발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확률이라는 것도 알아봐야 돼요. 근데 확률이라는 거는 얼만큼 전체가 있다라면 그 중에 몇 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확률에 대해서 사건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 다음에 확률에 대한 기본 성질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 확률도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덧셈을 하는 덧셈 법칙도 있고, 혹은 뭐 곱셈 법칙도 있고 이런데 뭐 이런 그 확률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게 있고 확률 분포라는 게 있고 확률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직접 이제 확률을 계산하는 그런 과정을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계산하는 거 내용 보면은 순열, 조합 이렇게 나오는데 순열보다는 조합이 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뒤에 가가지고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대값이라는 게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확률에서. 보통 기대값 이렇게 하면 우리가 평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집단에 있는 모수의 평균, 그러니까 모평균 얘기하는 거죠. 자, 그거를 갖다 확인하기 위한 기대값의 성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가 정확하게 뒤에서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대값이 평균이라고 그랬죠. 그럼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분산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대값에 해당하는 분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표준편차,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죠. 제곱근이니까. 자, 요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요것도 시험 문제 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확률 분포 중에 이산이냐, 연속이냐 하는 분포가 있어요. 그걸 갖다 확인을 할 거고,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우리가 이항 분포, 베르노이 시행으로 통해서 알게 되는 이항 분포를 확인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잘 발생하지 않는 아주 극히 드문 빈도로 발생하는 포화성 분포라는 거 알아보고, 그 다음에 기하 분포, 초기하 분포, 음이항 분포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나오기는 했던 거니까 우리가 알아봐야 될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이제 활용하게 될 것들은, 실생활에 활용을 하게 될 것들은 연속 확률 분포예요. 그러니까 연속으로 쭉 연결된 거죠. 그리고 정규 분포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내용들이에요. 자, 요거 확인을 하고, 정규 분포만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표준화를 시킨 표준 정규 분포를 또 활용하거든요. 자, 이거는 비교를 하기 위해서 하는 분포인데 그 분포와 그를 알아보고 표본에 해당하는 표본 분포들도 있어요. 표본 분포 알아보고 굉장히 중요한 중심극한 정리라는 걸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중심극한 정리라는 거는 표본의 개수가 충분하냐라는 걸 기준으로 삼는 그 기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다 확인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규 분포였죠. 정규 분포의 제곱 분포라고 있습니다. 제곱 분포가 카이제곱 분포고요. 그 다음에 두 분포, 분산의 분포, 분산이죠, 분산. 그거분의 그거 하는 게 F 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다 그리는 거예요.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가 확률과 관련된 내용들은 틀릴 일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확률에 대해서 들어가 볼게요. 자, 확률. 우리가 아무리 통계를 정교하게 잘 한다 그래도 이게 100% 맞는다?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자, 95%의 확률이에요. 95%의 확률. 자, 95%의 확률을 가지고 있어요. 자, 양궁을 합니다. 뭐 우리나라는 거의 100%지만 자, 양궁을 해가지고서 저쪽에 관역을 위해서 쏴요. 쏘는데 95%라는 거는 100발을 쏘면 최소한도 95발은 들어간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거고, 아니면 어쩔 수 없고. 근데 우리가 100%라는 걸로 우리가 추론을 한다고 해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나는 여기로 쏴야 되는데 이게 95%까지만 이도 좋은데 여기로 5발을 쏴요. 얘까지 저기에 맞아야 100%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양궁으로 하니까는 느낌이 잘 안 오세요?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양궁 말고 여러분들이 학교까지 혹은 직장까지 여러분이 출퇴근을 하세요. 등하교를 하세요. 자, 몇 분 걸리세요? 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0분 걸려요. 혹은 40분에서 50분 걸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자, 점 추정이고 구간 추정인데 자, 요게 95% 안에
들어가는 걸 구하라 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자 95% 할 수 있어요.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는 95%까지 나오겠죠. 근데 이거를 진짜 100%까지 맞춰서 구하라 라고 한다면 등교를 할 때 1일이 걸릴 수 있나요? 하루? 혹은 한 달? 이렇게 걸릴 수 있나요? 전쟁이 난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이것만 문제겠어요? 1년도 걸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것까지 다 맞춰야지 100%예요. 그럼 시간이 30분에서부터 1년, 자, 이 사이의 범위를 가져요. 의미가 있어요? 뭘 추론하더라도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질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은 우리가 조금 100%는 아니더라도 조금 낮추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거를 갖다 던져줄 수 있는 거면 의미가 있다. 그래서 100%를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맞힐 가능성, 자, 이걸 갖다 우리가 확률이라고 한다. 자, 그러니까 미래 예측 전혀 맞지 않으면 0이고요. 정확하게 맞으면 100%예요. 그러니까 0에서부터 우리는 퍼센트니까 1의 값을 갖는다.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수치가 그대로 나오죠. 그러니까 퍼센트로 나누면 그대로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어떤 일정한 조건 하에 계속 반복적으로 실행을 합니다. 주사위를 던져도 계속 반복적으로 던져요. 동전을 던져도 반복적으로 던져요. 이렇게 해서 나올 수, 앞면, 뒷면, 혹은 1, 2, 3, 4, 5, 6 어느 거. 자, 요게 전체 던진 숫자에서 몇 번 나오면 그럼 거기다 곱하기 100 하면 확률이 되겠죠. 퍼센테이지로 나오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만 표현을 해서 0과 1의 사이의 숫자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확률이라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사건, 사상, 이벤트 뭐 이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요거 내용은 자, 주사위를 던졌다 혹은 동전을 던졌다 결과, 자, 던지는 건 트라이얼, 실행이고요. 결과가 사건입니다. 결과. 자, 그래서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이 되고요. 앞면이 됐건 뒷면이 됐건 1, 2, 3, 4, 5, 6이 됐건 다 이게 부분집합이죠. 그 안에서 뭐 하나가 딱 나오는 거니까. 그렇죠? 어떤 특정 조건을 만족시키는 그 결과를 모아놓은 집합.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건의 종류는요. 우리가 이름을 여러 가지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체 사건 그러면 모든 사건 다 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근데 단순 사건은 하나만 딱 나오는 거죠. 어떤 한 개의 결과값만 나오는 거. 공사건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 말 그대로 공이죠. 공 쳤다 할 때 공이에요. 그다음 합사건은 두 개의 사건을 이렇게 합쳐 놓은 거.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발생을 해도 돼요. 근데 곱사건은 두 개가 반드시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여사건은 나 외에 다른 사건, 나와야 할 사건 외에 다른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하고, 배반 사건은 서로 하나가 발생하면 하나가 서로 발생하지 않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동전의 앞면, 뒷면 이런 거랑 똑같죠. 주사위도 던지면 두 면이 동시에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걸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기본 성질이 있죠. 제가 아까 처음부터 얘기했듯이 0에서 1까지 값을 갖는다 그랬죠. 자, 그리고 모든 사건의 확률 합은 자, 1, 2, 3, 4, 5, 6 주사위가 나올 그 눈입니다. 이 눈의 확률은 전부 다 6분의 1로 동일하겠죠.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6분의 1을 6개 더하니까 1. 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모든 확률은, 사건에 대한 확률은 1이다. 라는 걸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그럼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자, 여사건이죠. A의 여사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건 1에서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거. 자, 1에서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거니까 1에서 사건 A가 발생하지 않는 사건. 자, 요거는 표현을 갖다 이렇게 위에다 선을 그어서 얘기를 하는데 요건 우리가 다시 표현할 때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A 해놓고 이렇게 표시하기도 합니다. 여사건 이런 식으로요. 자, 그렇게 표시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을 어떤 것들 사건과 확률에 대해서 다 알아봤단 말이죠. 근데 그러면 이제 확률이 두 개가 동시에 발생하는 게 있어요. 어떤 다른 집단들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갖다가 같이 확인을 했을 때, 자, 덧셈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이라는 건 이렇게 서로 다른 거예요.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거의 모든 사건들은 이렇게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배반 사건인 경우, 이건 배반 사건이 아닌 경우, A나 B가 발생할 확률을 갖다가 더하라 그러면 얘는 앞에서 보면 뭐 하나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얘도 어떤 거 하나가 나올 거예요. 그냥 둘 더해주기만 하면 끝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조금 상황이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부분 때문에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서로 겹칩니다. 그러면 얘를 더해줬을 때 중복이 되겠죠. 그러니까 중복되는 거 하나를 이렇게 빼서 계산을 합니다. 자,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이게 확률의 덥셈 법칙이에요. 그냥 더하면 되는데 배반 사건이 아니면 중복되는 부분을 한번 빼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사건의 확률은요. 자, 여사건은 말 그대로 A가 있으면 A가 아닌 확률이니까 요 바탕이 되겠죠. 요거만 딱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1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요거 같이 합하면은 A와 A가 아닌 사건을 갖다 합하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서로 아닌 사건을 합하면 요 말이 이 말이 똑같죠. 그러니까 여사건은 1-P의 A. 자, 이렇게 하면은 여사건에 해당하는 확률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가 1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차사건이라는 거 있어요. 차, 말 그대로 뺀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P의 A-B 이렇게 하면은 A에서 빼는데 B만을 빼라고 했지만 A와 B가 같이 있을 때 요 같이 공통되는 부분이잖아요. 공통되는 부분. 그러니까 요 공통되는 부분이 빠지니까 A와 B의 교집합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사건 A는 포함되지만 B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 A는 포함되지만 B에는 포함되지 않는 경우, 이거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교집합을. 여기서도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여기 있는 걸 갖다가 해주려면 여기서 A를 빼주면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현할 때 A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빼줘라.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덧셈 법칙은 이걸로 끝났고요. 자, 진짜 많이 나오는 건 곱셈 법칙에서 나오죠. 자, 조건부 확률과 곱셈 법칙. 곱셈 법칙은요, 반드시 조건부 확률이라는 내용이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가 편합니다. 자,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는 조건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이 탁 터져야 되는데 그 사건 전에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거나 어떤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자, A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자, A가 발생을 했어요. 자, 이 상황 하에서 사건 B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A가 있다는 상황 하에 B가 발생할 확률 이렇게 씁니다. 자, 왜 A를 갖다가 나중에 쓰느냐? 이거 영어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B가 발생을 했어요. After A예요. After A. 그래서 요 뒤에 A가 나오는 겁니다. 이거 영어로 표현된 거라서 그렇습니다. 수식 자체가. 그래서 조건이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써주면 요거는 A가 발생했던 거 하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 B가 발생하는 거니까 A가 발생한 데서 B가 발생한 거니까 우리 여사건 확률에서 봤었죠. 그러니까 서로 공통되는 A와 B의 교집합을 갖다가 해주면 요 해당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거죠. A 안에서 요거 그러니까 그 A와 B의 교집합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만 가지고서는 별로 이해하기가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가지고서 하면은 더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자, 한번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국가대표 선수 100명이 있어요. 100명. 자, 100명이 있고 이 중에서는 여성이 40명. 그럼 남자 몇 명이에요? 60명이겠죠. 그렇죠? 근데 이 100명 중에 자, 메달리스트가 30입니다. 30명. 자, 이 중에 자, 이 메달리스트 중에 한 명을 뽑았을 때, 자, 여성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이거 처음에 그냥 문제만 보면은 참 답답합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놔둬야 돼요? 우리가 그 합이 1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알려준 게 40명 적어 놓고요. 그럼 60명이 나왔어요. 60명. 자, 그러면 여기서 100명 중 메달리스트가 30명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자, 남자, 여자, 어떻게 비율을 잘 몰라요. 근데 합은 30이에요. 그렇죠? 메달. 비메달은 이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메달리스트가 30명 중에서 여성과 메달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 보면은 15라고 봐야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30분의 15 하니까 0.5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혹시 나온다라면 이거 실제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요런 문제가 나온다라면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표를 그려보세요. 표를. 자, 또 질문할 수 있죠. 아, 왜 15 동일하게 했어요? 아, 동일하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문제만 읽어보면 표만 이렇게 그려보면 그냥 맞힐 수 있는 문제예요.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곱셈 법칙.
자, 이거 시간적인 순서를 가집니다. 왜냐하면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게 조건이 되고 그 이후에 B라는 사건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적 순서를 가질 때 이런 조건부 확률을 갖다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자, 시간적인 순서 나왔다 그러면 아, 곱셈 법칙이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바로 딱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공식은 A와 B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가 발생하고 B가 발생하고 서로 곱한 거랑 똑같아요. 자, 그러면 또 이것도 개념적으로 가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럼 또 뭘로 해봅니까? 문제로 해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제가 다 기본적인 예제로 가지고 있는 문제지만 이 문제들은 다 시험 문제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기본적으로 외우고 계시면 편합니다. 그냥 예제로서 하나 외우고 계세요. 기본서를 갖다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걸 가지고 기억하고 계시면 아, 그 내용이 이거였었지라는 게 기억이 나니까. 자, 주머니에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빨간 공 다음에 파란 공이 나올 확률이에요. 순서, 다음, 그러니까 순서. 그냥 바로 시간적 순서라는 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요것들을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으면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자, 빨간 공 다음에 이게 1번, 그 다음에 파란 공이 2번입니다. 자, 요런 확률. 자, 비복원으로 한대요. 비복원이라는 건 뭐냐면 주머니 속에 공이 있는데 잡아서 뺐어요. 뺀 다음에 다시 또 뽑을 때 이걸 집어넣고 뽑으면 복원이고요. 빼놓고 얘는 놔두고 확인해 놓고 다시 그 안에서 뽑는 거. 이걸 비복원이라고 합니다. 공을 다시 안 넣었으니까 비복원이죠. 자, 그걸 갖다 한번 보자고요. 전체 공이 몇 개 있어요? 5개 있죠? 자, 5개 있는데 자, 5개가 있는데 자, 공 전체가 빨간 공 2개, 파란 공 3개. 그러니까 총 5개죠. 근데 빨간 공을 먼저 뽑으래요. 빨간 공. 빨간 공 몇 개 있었어요? 2개. 있었죠. 그러니까 5분의 2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하래요? 그 다음에 다시 추출을 하래요. 다시 추출을 하는 거는 뭐예요? 그 빨간 공 다음에 파란 공이 나오래요. 파란 공. 자, 비복원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파란 공에 해당하는 거는 어떻게 돼요? 전체가 지금 하나 뽑아놨으니까 4개 남았죠. 자, 4개 남았는데 파란 공을 뽑으니까 3. 자,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자, 근데 우리 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보면 A 하나 곱해주라면서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줘요? 5분의 2를 곱해서 요거를 갖다가 다 곱해주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25분의 3.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답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내용들이 별로 어렵지 않죠. 근데 이해를 하고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렵지가 않은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그냥 문제를 보면은 좀 답답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념 먼저 이해 확실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결합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결합사건. 이거는 뭐냐면 어떻게 해요? 동시에 순서를 두는 건 조건부 확률. 요거는 결합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는 겁니다. 자, 사건 A가 발생한 후 B가 발생할 확률 또는 사건 B가 발생한 후 A가 이건 다 조건부 확률. 자, 아까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었죠. 자, 근데 사건 A와 B가 서로 독립적인 사건일 때 결합 확률은 그냥 서로 곱해주면 끝입니다. 서로. 자, 안 그랬으면 얘 곱해줬었잖아요. 그렇죠? 곱해줬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서로 직접 곱해주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확률 계산할 때 순열 조합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솔직하게 순열보다는 조합이 먼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보통 MPR 이렇게 보통 우리가 공식을 갖다 얘기하죠. permutation이라서 그 약자를 써가지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n-r분의 n 팩토리얼분의 n 팩토리얼. 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요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뭐 고등학교 때 나왔던 내용들인데 요거를 외워야 되느냐, NCR 뒤에 나오는 NCR을 먼저 외워야 되느냐, 그거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2개 다 외우면 좋지만 NCR 먼저 외우세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순열이잖아요. 순열. 순서를 따르는 그 열거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자, 문자 A, B, C 중에 2개를 선택하랍니다. 근데 순서가 다르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A, B, A, C. BA, BC, AB, BA 이게 똑같은 거로 아니고 다른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게 되면 6가지가 다 오겠죠. 그럼 공식에다 넣어보면은 3-2 팩토리얼분의 3 팩토리얼. 그러니까 3, 2, 3, 2는 6 하니까 6 나오겠죠. 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순열이고 조합은 자 이거는 순서에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A, B나 B, A나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더 적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외우는다면 요거 NCR 요거 그 외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R 팩토리얼 분의 순열이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대로 풀어주면 R 곱하기 R 팩토리얼 곱하기 n-R 팩토리얼 n 팩토리얼. 자 이렇게 해서 구해요. 자 문자 A, B, C 중에 두 개를 나열하는 거. 자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공식에다가. 자 A, B, A, C, B, C 세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왜? 순서를 바꾼 게 다르지가 않으니까. NPR은 우리가 6가지 나왔지만 NCR은 순서가 다른 것도 똑같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3 이렇게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확률과 관련한 내용들을 이렇게 마무리했는데 여러분들 해보니까 어떠세요? 자 혼자 이렇게 막 하려면 힘든데 내용을 갖다 들어보면서 하시면 여러분들 하는데 별로 크게 어렵지가 않죠? 자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다 여러분들과 같이 다 이거를 확실하게 정복할 테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열심히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